하루 만에 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저께는 금과 은이 크게 무너지고 시장이 리스크 줄이기 모드로 급하게 들어갔는데 오늘은 아시아 주식이 반등했고 한국도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금과 은의 급락 뒤 되돌림이 나오면서 4,800달러 부근까지 반등했고 은도 더 큰 폭으로 튀었습니다. 아니, 어제는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오늘은 왜 갑자기 괜찮아진 거야? 이런 날은 뉴스 한 줄로 설명하면 더 헷갈립니다. 오늘은 무슨 호재가 나왔나 보다. 왜 하루 만에 분위기가 뒤집히는지 그 구조를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딱 4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어제 급락은 왜 크게 빠졌는가? 여기엔 청산, 즉 강제 정리 성격이 섞였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둘째, 오늘 반등은 왜 빠르게 나오는가? 이건 호재라기보다 청산이 잦아들면서 나오는 전형적인 되돌림일 수 있습니다. 셋째, 한국 시장이 왜 유난히 강했는가? 한국은 구조적으로 리스크온이 돌아올 때 반응이 큰 시장입니다. 넷째, 이게 추세 전환인지 단기 반등인지 가르는 체크포인트를 남기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순서를 짧게 깔고 가겠습니다. 하나, 연준 의장 후보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정책 기대가 흔들린 것. 둘, 그 이후 금과 은이 급락하는 과정에서 증거금, 즉 마진 이슈가 겹치며 강제정리 압력이 커진 것. 셋, 오늘 들어 시장이 차분해지며 되돌림이 나오고 그 되돌림에서 한국 같은 고베타 시장이 더 크게 튄 것. 여기서 핵심은 뉴스가 크게 새로워진 게 아닌데 가격이 반대로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이런 날은 뉴스 자체보다 시장이 움직이는 방식이 답입니다. 초보자 입장에서 가장 낯선 지점이 여기입니다. 후보 지명 뉴스인데 왜 금은 주식이 이렇게 흔들리냐? 시장은 오늘의 정책보다 앞으로의 정책 경로를 먼저 가격에 넣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변화가 아니라 기대의 변화만으로도 가격이 움직입니다. 연준 의장 이슈는 단순히 기준금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달러, 채권금리, 유동성, 그리고 위험자산 선호까지 한 번에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이슈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참가자들이 어떻게 해석해서 포지션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금과 은이 특히 흔들리는 이유도 기본 원리부터 잡고 가면 이해가 됩니다. 금과 은은 기본적으로 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거나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면 이자를 주는 자산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달러가 강해질 때 원자재는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해외 수요 측면에서 부담이 생기기 쉬워요. 여기까지는 왜 약해질 수 있나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논리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크게 흔들렸죠. 그때부터는 다음 단어로 넘어가야 합니다. 청산입니다.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매도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판단 매도입니다. 비싸 보이니 줄인다, 위험해 보이니 줄인다 같은 선택의 매도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 매도입니다. 담보가 부족해져서 줄여야 한다, 규칙 때문에 줄어든다 같은 강제 정리입니다. 어제의 급락은 이 두 가지가 섞였는데 특히 강제 정리 성격이 붙으면 낙폭이 과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 심리가 아니라 규칙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마진과 마진콜을 정말 쉽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내 돈 100으로 300짜리 포지션을 잡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가격이 5%만 내려도 내 돈 기준 손실은 15%가 됩니다. 이때 거래소나 증권사가 담보를 더 넣으라고 요구합니다. 이게 마진콜입니다. 마진콜이 오면 두 갈래로 나뉩니다. 돈을 더 넣을 수 있으면 버텨요. 못 넣으면 포지션이 줄어듭니다. 내가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줄입니다. 그리고 마진 요구치가 올라가면 같은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현금이 더 커집니다. 그 순간부터 매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 됩니다. 이 구조가 생기면 가격이 내려갈수록 마진콜이 더 늘고 마진콜이 늘수록 강제 매도가 더 나오고 강제 매도가 더 나오면 가격이 더 내려가는 도미노가 생깁니다. 그럼 왜 다음날 되돌림이 자주 나오느냐? 청산장 다음날 반등은 세 가지가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쇼커버입니다. 내려갈 때 돈을 번 쪽이 이익을 확정하려고 되사면서 반등이 나옵니다. 둘째, 과매도 되돌림입니다. 너무 빨리 빠진 자산은 기술적으로라도 반동이 나옵니다. 셋째가 가장 핵심인데 강제 매도가 줄어드는 순간입니다. 팔아야 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시장은 정상호흡을 되찾고 그때 되돌림이 가장 편하게 나옵니다. 오늘 금과 은의 반등은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한 날로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오늘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거래가 차분해졌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갑자기 용감해졌다가 아니라 어제처럼 어디든 팔아야 하는 사람이 줄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강제 정리가 줄면 시장은 정상 매수와 정상 매도의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그때부터는 가격이 논리보다 수급으로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되돌림이 나오기 쉽습니다. 오늘 되돌림에 힘을 붙여준 요소로는 지표가 한번 받쳐준 것도 있습니다.
이런 지표는 장기적으로 모든 걸 바꿔놓는 호재라기보다 급락 직후 시장 심리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어제는 현금 만들기가 최우선이었다면 오늘은 너무 과했던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오는 타이밍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포의 장에서 정상호흡의 장으로 잠깐 넘어간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한국이 특히 강했나? 한국이 강한 날은 갑자기 한국 경제가 하루 만에 좋아져서라기보다 시장 구조상 리스크온이 돌아올 때 반응이 큰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공포가 진정되는 첫 순간에 자금은 보통 세 곳으로 먼저 갑니다. 전날 많이 맞은 곳, 거래가 쉬운 대형주, 성장 기대가 강한 업종. 한국은 이 세 가지 조건에 맞는 종목들이 지수 비중을 크게 차지합니다. 그래서 되돌림이 나오면 탄력이 과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이 하나 쌓이면 이후 시황이 쉬워집니다. 요즘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무게감 있는 테마 중 하나는 AI입니다. AI가 확산되면 결국 필요한 건 서버이고 서버에서 가장 부족해지기 쉬운 부품 중 하나가 메모리 같은 핵심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기술주 분위기가 조금만 좋아져도 반도체 비중이 큰 시장이 먼저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항상 오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되돌림이 나올 때 탄력이 크다는 구조적 설명입니다. 오늘 한국 급등은 이런 구조 위에서 나타난 결과로 이해하면 과장이 줄어듭니다. 용어도 하나만 확실히 잡고 가겠습니다. 리스크온과 리스크오프입니다. 리스크오프는 불안할 때 현금과 단기 안전자산 쪽으로 이동하는 흐름입니다. 리스크온은 진정될 때 주식과 성장주, 변동성이 큰 자산으로 다시 이동하는 흐름입니다. 어제는 리스크오프가 극단적으로 작동했고 오늘은 그 압력이 줄면서 리스크온 되돌림이 나온 날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반등했으니 끝났다. 하지만 청산 성격이 섞였던 장에서는 반등 자체가 정리 과정의 일부일 때도 많습니다. 급락 다음 날 반등은 흔하고 그 반등 이후에도 다시 흔들리면서 남은 물량이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방향을 단정하기보다 변동성이 줄어든지 강제 정리 신호가 다시 나타나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뉴스를 읽기 쉽게 만드는 기본 지식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현물, 선물, ETF 구분입니다. 선물은 마진과 마진콜이 직접 걸리기 때문에 청산이 시작되기 쉬운 곳입니다. 현물은 그 충격이 번져오는 쪽이고 ETF는 주식처럼 거래되기 때문에 심리 변화가 빠르게 붙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청산장에서는 파생 쪽 충격이 현물과 ETF로 전염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이걸 알고 나면 기사에서 용어가 섞여 나와도 덜 헷갈립니다. 오늘을 숫자로 정리해보면 혼선이 줄어듭니다. 한국은 강하게 반등했고 금은 4,800달러 부근까지 되돌렸고 은도 더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배경에는 거래 진정과 지표가 함께 언급됩니다. 이 숫자를 외우자는 게 아니라 오늘 장의 성격을 구분하자는 겁니다. 공포의 청산장에서 진정된 되돌림장으로 넘어가는 전형적인 모양이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연준 의장 후보 뉴스는 뉴스 소비 관점에서 이렇게 정리하면 좋습니다. 정책이 확정됐다가 아니라 정책 기대가 흔들렸다는 것. 기대는 과장될 수 있고 그 과장이 포지션과 결합하면 급락이 커집니다. 그리고 다음 날엔 그 과장분이 되돌아오며 반등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를 볼 때는 누가 맞나보다 시장이 어느 쪽으로 너무 쏠렸는가를 보는 게 더 실전적입니다. 한국 투자자 관점에서 오늘 급등은 세 가지로 나눠서 보면 단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단기 되돌림입니다. 전날 과하게 빠진 것의 반동일 수 있습니다. 둘째, 위험서로 회복입니다. 공포가 진정되며 고 베타 시장이 먼저 튀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셋째, 테마의 재점화입니다. 반도체나 AI 기대가 연료 역할을 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첫째와 둘째가 큰 축이고 셋째가 그 움직임을 더 강하게 만든 요소로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내일을 쉽게 만드는 체크 포인트를 6개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달러 흐름. 달러가 다시 강해지면 금과 은, 위험 자산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 미국 장기금리. 정책 기대가 채권 금리를 밀어올리는 쪽으로 재해석되면 금과 은이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셋째, 마진과 청산 관련 헤드라인. 마진은 심리가 아니라 규칙이라서 변동성을 재점화합니다. 넷째, 금과 은의 반등 품질. 반등하더라도 파도가 잦아드는지 변동성이 줄어드는지가 핵심입니다. 다섯째, 한국은 반도체 주도력이 이어지는지 하루 반짝인지 연속성이 있는지로 성격이 갈립니다. 여섯째, 아시아 전반 리스크온이 유지되는지. 동방 강세가 유지되면 오늘 움직임의 설명이 더 단단해집니다. 시황을 한 줄로 정리하는 공식을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트리거, 증폭, 결과. 이 세 단계입니다. 트리거는 후보 지명 같은 정책 기대 변화입니다. 증폭은 포지션과 마진, 청산 같은 시장 구조입니다.
결과는 자산간 전염과 다음날 되돌림, 그리고 고베타 시장의 선반응입니다. 이 세 줄로 정리하면 기사 10개를 봐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결론은 세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급락은 해석 변화도 있었지만 강제 정리 성격이 낙폭을 키웠습니다. 오늘 반등은 새로운 호재라기보다 청산이 잦아들고 거래가 진정되며 나타난 되돌림이 핵심입니다. 한국 급등은 그 되돌림에서 기술주와 반도체 비중이 큰 고베타 시장이 먼저 반응한 결과로 보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서 그럼 지금 사요 아니면 팔아요? 같은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의 목적은 매매 지시가 아니라 장의 성격을 구분해서 휘둘림을 줄이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방향을 단정하기보다 변동성 안정, 그리고 마진이나 청산 재발 신호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오늘 배운 핵심을 5개로 복습하고 끝내겠습니다. 기대는 선반영된다. 금과 은은 무이자 자산이라 금리와 달러에 민감하다. 마진콜은 강제 정리의 장치다. 청산장 다음 날에는 되돌림이 자주 나온다. 리스크온과 리스크오프는 자금의 방향을 설명한다. 이 5개만 잡혀도 다음 변동성 장에서 뉴스가 훨씬 덜 어렵습니다. 복잡한 뉴스를 걷어내고 오늘 움직임의 구조만 남겨봤습니다. 로직페이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